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위성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위성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위성과 지구계에서 전체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이 그림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여기를 우리가 지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인공위성을 지금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은 뭐냐면 이 지구의 질량이 인공위성의 질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경우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인공위성에 비해서 질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큰 경우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의 조건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은 정확하게 원궤도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여기 있는 사고실험 모델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 운동 에너지 자체를 한번 구해봐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지금 여기다 써놨는데, 이 위치 에너지를 구했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한번 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한번 유도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스스로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봐요. 이제 우리는 위치 에너지는 이미 구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위성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 위성계에서 운동 에너지 자체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때 운동 에너지는 누구의 운동 에너지인가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 조건이 있다고 했죠? 어떤 조건이 있는 거냐면 지구가 위성에 비해서 질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큰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여기 인공위성이 여기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서로 중력권에 영향을 줘서 어떤 속도 현상이나 흔들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고정계로 보고, 그리고 위성 자체가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건 낸 거예요. 조건 내에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누구의 운동 에너지여야 되겠어요? 그건 위성의 운동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성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운동 에너지에 대한 식을 알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기호로 K로 쓰고, 그리고 이게 2분의 1 mv의 제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이용을 해서 위성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알테고, 그리고 2분의 1은 상수거고, 그러면 뭐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도를 어떻게 구하면 구할 수가 있을까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속도는 어디서부터 구할 수가 있냐면 지금 지구하고 인공위성 계에서 이쪽을 고립계라고 보고, 그리고 먼저 우리는 뉴턴의 이 법칙을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뉴턴의 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F = ma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힘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관찰을 해보면은 틀림없이 지금은 어떤 경우인 거냐면 지구에 의한 중력이라고 하는 인력에 의해서 인공위성이 지구의 중력권을 못 벗어나고 여기를 이렇게 원운동에서 도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만유인력을 받으면서 또 하나 구심력,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구심력을 받아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 = ma라고 하는 뉴턴의 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방정식을 세울 건데, 그런데 이 힘이라고 하는 자체가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물체 사이에 만유인력일 거예요. 그러면 만유인력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유인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 여기에 지구의 질량을 대문자 m으로 했었으니까 대문자 m, 그리고 인공위성의 질량을 소문자 m으로 했으니까 소문자 m, 이 둘 사이에 곱의 비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상수값이 들어가요. 어떤 상수값이 들어가는 거냐면 우주의 보편상수라고 하는 g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뭐하고 같아야 돼요? ma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가속도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가속도가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지구의 중력장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인공위성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원운동이 이루어지려면 구심력을 받는 운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등호를 중심으로 ma인데 이 a는 구심 가속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식으로 어떻게 써요? 여기는 v의 제곱을 r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쪽은 m
있고 여기가 R에 여기 V제곱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두 식을 써놓은 게 바로 여기 있는 요 식이에요. 그래서 요 식 자체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운동 자체를 힘으로써 표현을 한 거예요. 등호를 중심으로 이쪽은 우리가 만인력 법칙을 가지고 쓴 거고 두 물체 사이에는 틀림없이 인력이 작용을 할 테니까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A에서 여기 A를 구심 가속도 입장으로 쓴 거예요. 이 식만 찾으면 나머지는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식을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구할 건데 속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은 여기에 속도에 대한 텀이 있잖아요. 속도에 대한 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 그리고 제곱을 벗겨내면은 루트 한 다음에 G에 하고 M 여기 인공위성의 질량이 낙분이 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만일력 상수와 M이라고 하는 지구의 질량이 이렇게 남게 되고 이거를 거리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리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구 중심부터 인공위성의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인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 값 자체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우리는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 G라고 하는 만일력 상수에다가 M이라고 하는 대문자 M 여기는 지구의 질량일 테고 그리고 MV의 제곱할 때 이 소문자 M은 인공위성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인공위성의 질량이 이렇게 남을 테고 그리고 분수에 여기가 2분의 1에서 2가 올 테고 그리고 거리가 남아있으니까 거리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인공위성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논리가 이해갔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인공위성의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를 산수로 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실험 모델을 시각화시킨 이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하고 여기에 있는 힘의 구조로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스스로 유도들을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만일력 자체가 이 물체가 못 빠져나가게 원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대신 원운동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자체는 구심력을 갖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호를 중심으로 만일력과 구심력이 같다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속도를 구해내고 그 속도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 자체를 빼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논리 전개를 한번 해보세요. 전개들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전개를 해서 이렇게 인공위성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식 자체를 이렇게 전개를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약간 요령에 의해서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지금 옆에 여러분들이 이 꼴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는 M이라고 하는 질량이 있고 R분의 V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1 MV의 제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식에서 보면 V의 제곱은 여기에 들어갈 V의 제곱은 이미 있고 그리고 질량도 여기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없는 거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하고 R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바지름 R이 요 시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변에다가 여기에다가 2분의 R을 곱해주고 이쪽에다가도 2분의 R을 곱해주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 자체가 이 식이 금방 나와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 식에다가 여기에다가 2분의 R을 이렇게 곱하면 R 약분되죠? 그리고 2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에 MV의 제곱이 나오죠? 2분의 1 MV의 제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이 금방 운동 에너지 통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똑같이 2분의 R을 곱해준 거니까 2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서 써주고 R 하나 없어지면 R이 없어지면 이 R을 가지고 GM 대문자 M의 소문자 M을 나눠준가 대문자 M의 소문자 M을 나눠준가 이 금방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꿔도 돼요. 대신 여러분들이 논리상을 따라갈 때는 힘을 찾아서 이 힘을 가지고 속도를 구하고 속도를 운동 에너지 값에다 대입을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쪽을 운동 에너지를 바꿔서 금방 구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유도한 대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곱할 때는 어떤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냐면 양면에 여기에 2분의 R을 이렇게 곱해주면 이 값이 금방 유도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렇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를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구했어요. 근데 여기 위치 에너지를 다시 잠깐만 반복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구했냐면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1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1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의 변화량과 같았었냐면
여기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았어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 텀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증명을 할 때 이미 증명을 했었어요. 그걸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1이 있을 거잖아요. W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W라고 하는 1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다시 쓰게 되면은 등호를 쓰고 마이너스가 건너와서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게 있고, 힘을 가해서 물체를 DR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럼 이거 쉬워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올 테고, G라고 하는 우주의 보편상수가 나올 테고, 여기는 대문자 M, 지구의 질량이 있을 테고, 인공위성의 질량이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 R분의 1꼴이기 때문에 여기에 축이치와 나중치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식 자체는 R의 나중치 분의 1 빼기 R의 축이치 분의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유도해본 이 식 자체가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 위치 에너지에 대한 항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위치 에너지 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 자체를 부여를 한 거예요. 식 자체를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조건을 부여를 한 거냐면 초기의 위치 에너지, 이쪽에 있던 R의 축이치 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이 초기의 위치 에너지를 무한대로 보낸 거예요.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 값 자체는 0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위치 에너지도 0이 되겠죠. 왜냐면 이쪽에 델타 U였기 때문에 여기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인 거잖아요. 이걸 새로 쓰게 되면은 여기는 위치 에너지의 나중치에서 위치 에너지의 축이치를 빼주는 텀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의 축이치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여기 마이너스 R의 축이치 분의 1, 여기도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왼쪽 방향에 있는 여기 위치 에너지의 축이치도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남는 건 뭐 있어요? 남는 거는 위치 에너지의 나중치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G의 M, 대문자 M, 지구의 질량의 인공위성의 질량, 그리고 여기를 나눠줄게 R의 나중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나중치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를 그냥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서로 동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이쪽에서 위치 에너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구해봤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지금 지구하고 인공위성 계에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저 계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보존이 될 거예요.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기호를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구한 값을 넣으면 되겠죠. 전체 에너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를 여기다 값을 넣어서 다음과 같이 써주고,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를 다음과 같이 값을 넣어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를 통분해서 이쪽을 빼주게 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2R로 여기를 위에 있는 GMM이라고 하는 이 값 자체를 나눠준 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위치 에너지 그리고 여기를 쭉 이용을 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여기 전체 역학적 에너지 여기까지 한번 스스로 지금부터 유도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라도 여기에 의미를 한번 이렇게 부여를 한번 해보세요. 의미 부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구한 전체 에너지는 이것처럼 음수꼴로 나와요. 그리고 이 값을 잘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실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구한 위치 에너지의 절대값의 때는 절반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위치 에너지의 총 결과는 절반이에요. 절반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위치 에너지의 반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지금 저 개가 이렇게 서로 구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 구한 이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두 물체의 결합 에너지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물체가 무한히 떼어놓을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고도 해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어떻게 됐었어요? 조건 자체가 두 가지가 있었죠. 지구의 질량 자체가 인공위성보다 엄청나게 크다, 절대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고, 그래야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물체가 돌아갈 때 흔들리지 않잖아요. 바로 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었었냐면
여기가 인공위성이 완벽하게 원운동을 한다라는 가정 내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이 인공위성이 원운동을 하지 않고 타원운동을 해도 돼요. 타원운동을 할 때는 식자체를 어떻게 바꿔주면 되는 거냐면 여기만 이 R이 써있는데 이 R만 장축의 반지름 A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타원운동을 할 때 장축의 반지름을 A로 잡아요. 그러니까 타원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장축, 단축이 있잖아요. 장축 쪽을 반지름을 A로 잡고 그리고 단축의 반지름을 우리가 B로 잡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를 A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냐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보면은 장축의 반지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26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뜻인 거냐면 이런 경우에 반지름만 똑같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렇게 R로 이렇게 돌던 아니면 이게 이렇게 찌그러져서 20류를 갖고 돌든지 간에 장축의 반지름이 여기도 똑같이 A지만 R이니까 이럴 경우에도 서로 전체 에너지는 같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들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A로 바꿔놨을 때 여기가 장축의 반지름과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전체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상호작용으로 만일력과 구심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고립계에서는 여기가 A라고 하는 장축의 반지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타원운동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게 바꿨을 때도 장축의 반지름만 같으면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를 해서 여기 전체 역학적 에너지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유도들을 한번 해보고 의미도 한번 부여를 해보세요. 부여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어서 탈출 속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는 탈출 속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탈출 속도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도 실제는 간단해요.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실험 모델만 잠깐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 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제 손 위에 여기에 테니스 공이 있어요. 제가 이걸 위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손으로 떨어져요. 무엇 때문에 손으로 떨어질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지구가 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를 초기 속도를 가지고 던져도 이 물체는 다시 제 손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탈출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테니스 공이 제 손으로 다시 중력에 의해서 끌리지 않고 손으로 떨어지지를 않고 이게 결국에는 지구의 중력권을 이기고 우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만한 초기 속도로 던져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구를 탈출하려면 초기 속도, 이 초기 속도를 얼마만한 속도로 던져야 될까 하는 그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탈출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게 이해가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림을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논리전개를 통해서 여기 escape velocity라고 하는 탈출 속력 또는 탈출 속도라고 하는 이 개념까지 한번 스스로 이해들을 해보세요. 이 밑에는 이 식에서 나온 다른 행성들의 이렇게 탈출 속도 값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식까지 한번 유도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구조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물체가 테니스 공인 거예요. 테니스 공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초기 위치, 물체의 초기 위치 자체는 초기 위치 R의 초기치라고 하는 자체는 지구 반지름으로 놓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먼저 그 뜻인 거예요. 이만큼까지가 지구 반지름이에요. 지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요 위에 약간 떠 있어도 사실상 거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은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을 하려면 그냥 지구하고 물체가 접촉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또는 제 손만큼 이만큼 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이 거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초기 속도는 초기 위치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 초기 위치는 지표면이라고 잡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이 필요해요.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 물체가 아주 먼 거리에서, 그러니까 물체가 먼 거리 무한대까지 가면은 그때 정지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과학에서는 이것처럼 시작과 끝점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논리적으로 논할 수가 있어요. 무한대로 발산이 되면은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 조건과 나중 조건을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림 자체가 어떤 뜻인지 이해갔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물체는 우리가 던지려고 하는 여기 테니스 공은 처음 초기 위치가 지구 표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지구 반지름부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기 위치는 지구 반지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물체를 제가
초기 속도를 가지고 던졌어요. 던졌을 때 이물체는 쭉 하고 날아 올라가서 무한대 지점에서 나중 속도는 0인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식인 거예요. 물론 제가 던졌을 때는 물체는 다시 떨어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슈퍼맨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슈퍼맨이 던지면은 틀림없이 이 물체는 지구 중력을 뚫고 우주 바깥으로 날아갈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대에 가서 이 물체는 정지를 한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험 구조를 이렇게 이해를 했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탈출 속도를 계산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법칙을 써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법칙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이거는 틀림없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지구하고 물체계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지구하고 물체계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계를 우리는 고립계로 취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조건이 갖춰졌어요. 우리는 사고 실험 모델도 이해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까지도 찾아냈어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법칙에 합당하게 여기 있는 거를 논리전개를 하면 되는 거죠. 실험 모델을 보고 논리전개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을 시킬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등호를 중심으로 초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틀림없이 등호를 중심으로 나중 역학적 에너지하고 서로 같다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전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줄로 어떻게 전개를 하면 되는 거냐면 등호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보죠. 여기는 초기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인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쓰고, 그리고 초기 속도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초기 속도를 이렇게 i자를 붙여서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방금 앞에서 구해봤어요. 그렇죠? 방금 앞에서 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은 힘을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힘을 적분하면 위치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식 자체에 나머지는 다 상수고 r제곱분의 1이 있기 때문에 r제곱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수 세 가지, 그리고 g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력에 대한 값 두 가지, 왜냐면 지구하고 물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 상수, 그리고 지구하고 물체하고, 그리고 r분의 1을 적분하면 r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r분의 1꼴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치 에너지 금방 쉽게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초기치는 여기에 r분의 1로 이렇게 쓴 거예요. 초기 위치를. 그리고 초기 위치라고 하는 자체가 지표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구의 반지름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0으로 넣으면 안 돼요. 지표면이라고 해서 0으로 넣으면 기준점은 어디인 거냐면 지구의 질량 중심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거리가 여기가 지구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써주면 여기를, 그래서 바로 여기를 이렇게 지구의 반지름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를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나중 운동 에너지예요.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꼴이 될 테고, 기울어 처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 속도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문제 조건을 어떻게 했어요? 나중 속도는 무한한 점에서 무한히 멀리 갔을 때 0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다음 텀으로 써줄 때는 여기를 0으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나중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위치 에너지는 아마 이거하고 형태가 똑같을 거예요. 형태가 이렇게 똑같을 텐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죠. 나중 위치는 지표면에서 시작해서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한대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써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까지 이렇게 논리전개를 했죠. 그리고 물론 여기는 똑같을 값일 거예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초기 속도 값인 거니까. 그래서 이 식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문제의 초기 조건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물체의 초기 위치라고 하는 게 지구 반지름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나중 속도와 여기 나중 위치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나중 위치 자체가 무한대로 가고 나중 속도가 그때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 자체는 두 개 다 0으로 이렇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남는 부분 뭐밖에 없어요? 이만큼만 있겠죠? 여기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탈출 속도 입자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금방 이렇게 나와요. 이쪽을 반대로 넘기고, 이 두 항은 다 0인 거니까 여기를 넘기고 나서 보면은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없어지고, 그렇죠? 여기에 던지려고 하는 물체의 질량은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2만 이쪽으로 곱하고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이렇게 r분의 2gm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지구의 입장에서 이게 탈출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구에서 탈출 속도를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면은 만일력 상수값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지구의 질량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구의 반지름도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는 모르고 있으면 이 값을 찾아서 여기다 넣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구의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 보면은 5 곱하기 10의 24승kg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구의 반지름 자체가 대강 6,400km. 근데 여기서 값은 6.37 곱하기 10의 6승. 좀 정확하게 쓰면 이렇대요.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일력 상수라고 하는 자체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인 거죠. 바로 그 값을 넣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한번 계산기를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탈출 속도가 11.2가 나온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단위를 붙여야 되겠죠? 근데 이 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위와 같아요. 11.2km/초예요. 그러니까 초당 11.2km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당 11.2km로 날아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 테니스 공을 초당 11.2km로 던질 수가 있으면은 이 테니스 공은 우주 바깥으로 날아갈 거예요.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구했는데 이걸 일반 행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굳이 여기를 우리가 일반 행성으로 바꾸게 되면은 지구라고 하는 개념만 없애주면 되겠죠?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시 자체는 똑같을 거예요. 의미도 똑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달이나 태양이나 좀 중성자별 같은 거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탈출 속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지구에서는 11.2km, 그리고 달에서는 2.38km. 여러분들이 값을 넣고 한번 계산을 해봐요. 그리고 중성자변에서는 2 곱하기 10의 5승 km/h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중성자별을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있죠.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블랙홀은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값인 거죠. 바로 그 값을 여러분들은 한번 계산들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 식 자체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누구의 질량이 없어요. 던지려고 하는 물체의 질량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테니스 공을 던지던 아니면 로켓을 쏘던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그 질량 자체는 이 식에 포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를 탈출할 때는 탈출 속도만이 중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 공을 던지다 여기에는 좀 더 큰 여기에는 소프트 공을 던지든지 간에 또 질량이 서로 다르든지 간에 우리는 무조건 11.2km라고 하는 이 속도만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물체든지 지구를 떠나서 지구 바깥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의 탈출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그 별이 가지고 있는 질량과 그 별이 가지고 있는 반지름의 값에 여기는 비례를 하고 여기는 반비례를 하게 돼 있어요. 우주의 상수라고 하는 자체는 이 만일력 상수는 이걸 우주 보편 상수랑 서로 똑같고 여기에만 이렇게 비례하고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주선을 발사를 할 때는 여기에는 어떤 걸 하나 고려를 해주냐면 지구의 자전 방향을 고려를 해서 그 발사를 해줘요. 방향을 이용을 해서 여기는 탈출 속도를 좀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논리전개들을 한번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정말로 어떤 물체를 던졌을 때 제가 이 테니스 공 자체가 틀림없이 제 손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테니스 공이 제 손으로 떨어지는 거는 지구 자체가 인력에 의해서 이 물체를 당겨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해석을 한 사람은 뉴턴이 아니고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약 10년 동안 특수상대성 이론을 쓴 뒤에 10년 동안 생각을 해서 이게 일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지금 제가 질문한 거 물체는 왜 떨어질까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실제는 뉴턴은 하지를 못했어요. 이 문제를 답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뉴턴의 만일력 법칙이라고 하는 만일력 법칙 여기에서 제곱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뉴턴의 만일력 법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확장을 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도대체 물체가 왜 떨어지는가 하는 거를 누르는데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면 찾아보길 바래요. 실제는 물체가 두 물체 사이에 인력에 의해서 물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중력 자체가 질량체 자체가 질량이 중력을 만드는데 그 질량 자체가 시공간을 휘어놨다라고 하는
우리가 좀 들었을 때 조금은 처음에는 생소한 바로 이런 식으로 아인슈타인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체가 떨어지는 이유는 물체는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공간 자체를 중력이 다시 말해서 질량 자체가 이 시공간을 휘어놓은 거예요. 휘어놨기 때문에 거기로 물체는 직진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얇은 고무판으로 된 막을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했어요. 얇은 고무판으로 된 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물체를 올려놔봐요.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탁구공을 올려놨어요. 그럼 이 탁구공은 그 고무판에 약간 휘고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거운 여기 쇠구슬을 올려놨어요. 그럼 이 쇠구슬은 틀림없이 고무판 안으로 쭉 하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죠? 이게 만약에 탁구공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쇠구슬을 옆에다 놓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기는 안쪽으로 확 하고 이 공간 자체를 휠 거예요. 고무막 자체를 휠 거예요. 그러면 이 탁구공은 자기가 약간 휘었던 공간을 튀어 올라와서 안쪽으로 움직여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게 실제는 떨어지는 현상인 거예요. 또는 만약에 여기에 쇠구슬이 있어요. 근데 옆으로 탁구공이 지나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쇠구슬 자체가 주변 공간을 휘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놨을 거잖아요. 바로 그랬을 때 탁구공 자체는 그 공간을 이렇게 돌 수밖에 없어요. 탁구공이 지나가다가 여기 쇠구슬이 만들어낸 휘어놓은 공간을 만나게 되면은 여기는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또는 여러분들이 집에 세면대에서 여기 쇠구슬을 한번 굴려봐요. 그게 휘어놓은 공간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쇠구슬 자체는 휘어놓은 공간 자체를 회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게 이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력을 더 보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은 중력의 초기 개념들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근데 또 한 명의 천재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보편화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맞아요. 스스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한계의 가치지를 말고 지금 일반물이라고 하는 한계의 가치지를 말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좀 더 최신 첨단 과학들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알아봐서 스스로 한번 준비들을 해나가 보세요. 그러면 과학 자체가 훨씬 더 재밌어지고 공학도 훨씬 더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학문 자체 틀의 가치지를 봐요. 지금 여러분들은 고전역학을 배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고전역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더 확대를 해서 첨단 실제 물리학 실제 현재 물리학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훨씬 더 재밌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물리학을 공학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더 재밌어질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봐야 돼요. 스스로. 자, 그러면 이제 제 설명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정말로 마무리를 할게요. 수고들 많이 했어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